그런 말씀으로 좀 요약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방교합은 어쨌거나 턱관절 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인 건데 혹시 턱관절 질환 말고 다른 원인도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좀 안심하셔도 될 게 개방교합은 주로 이제 턱관절 질환보다는 네. 그 안 좋은 습관이나 이 턱성장의 문제로 보통 나타나는데요. 앞서 얘기한 이제 가두흡수증은 의외로 이제 또 흔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네. 자, 그리고 어쨌거나 치아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치아와의 어떤 연관성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치열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요? 네, 개방교합에서는 이제 두 가지 증상을 보이는데요. 주로 앞니에서 이제 상악과 하악 치아가 벌어져 있는 이 전치부 개방교합이 있고요. 가끔 이제 어금니가 물리지 않고 벌어져 있는 이제 구치부 개방교합도 있습니다. 네. 전치부 개방교합을 주로 이제 설명드리면 상악 앞니가 내려오지 않고 아랫니는 이제 올라오지 않는 양상이고 이제 벌어진 치아 개수도 앞니 두세 개만 벌어진 경우부터 많게는 이제 대여섯 개까지 이제 벌어지는 경우도 좀 보이고요. 앞니끼리 이제 물렸을 때 살짝 덮는 것부터 이제 엄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많이 벌어져 있는 증상까지 좀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치아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음식 먹을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 자체가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처음에 개방교합으로 인해 이제 조정치료 하러 오신 분들의 호소를 들어보면 이제 네. 이런 불편점을 많이 이제 겪게 되는데요. 오시게 된 계기가 이제 주로 이제 심리적인 이유로 오신 경우도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제 날씨 덥잖아요. 이런 날 좋아하는 냉면이나 네. 라면을 이제 끓여 먹기가 불편하다. 앞니에서 잘라 먹기가 힘들어서 계속 어금니에서 많이 이렇게 씹어야 된다. 그래서 소화도 안 된다라는 이제 이런 그 문제점 때문에 오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개방교합 환자 중에서는 그래도 적응을 하셔서 네네. 그럭저럭 식사 시에 나름 이제 옆으로 끊어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윗니에 혀로 눌러서 면을 끊어 드신다든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반대로 교방교합이 아닌 분들은 주로 앞니가 얽혀 있다든지 뭐 입이 돌출되었다든지 하는 심리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고요. 네.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가 있군요. 사실 네. 심미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으실까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기능적인 이유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문득 네. 드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방 교합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제 발음에도 문제가 생길 수 발음도. 있는데요. 예. 주로 이제 치찰음이라고 해서 이제 치아와 치아 사이에 마찰로 인해서 나타나는 음을 말하는데 자 등을 네. 발음할 때 이 불완전하게 나는 이 혀 짧은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 문제 때문에 내원하셔서 교정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저처럼 이제 말로 또 벌어먹고 사는 그렇죠. 사람들은 특히나 또 치료를 더 받으셔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치아 자체에도 혹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치아 마모에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작할 때 앞니와 어금니가 같이 마모가 돼야 되지만 이 개방교합으로 인해서 어금니 부위만으로 이제 저작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어금니만 많이 닳기 때문에 마모가 네. 많이 진행되죠. 특히 근데 이제 송곳니 부위도 개방교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송곳니의 그 역할이 이렇게 갈릴 때 마모 역할에 대해서 방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은 심하게 더 어금니가 갈리게 됩니다. 이제 이럴 때는 턱관절에도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이제 주지는 않게 되죠. 그렇겠군요. 예. 혹시 개방 교합이 있으면 입 자체를 다물기가 힘들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 개방교 환자분들이 이제 입을 많이 못 다무신 분들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네. 어떻게든지 다물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제 개방교합이 심하지 않고 치성 원인인 경우에는 입은 다물어지지만 네. 이제 개방교합이 있는 치아 부위만 이제 안 닿을 뿐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아의 원인이 아니라 골격성 원인으로 야기된 이제 심한 개방교합인 경우에는 입을 다무기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이때는 억지로 다물게 되고요. 이 아래턱에 있는 턱끝근이 있는데 이걸 수축시켜서 억지로 다물어서 이제 입술을 다물게 됩니다. 해서 이럴 때는 이제 옆에서 보면 이 돌출입 같은 양상으로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예. 이것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혹시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네, 치료법은 이제 원인에 따라서 좀 달리 하는데 골격성 개방교합이 이제 치성 개방교합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 치아가 뭐 벌어져 있으니 치아로 움직여서 닿든지 아니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양악 수술로도 이제 닿기도 해요. 네.
뭐 간단한 경우에는 또 입술 다물기 훈련을 이제 시키면 좋은데 입술을 다물게 해주는 이제 입술을 싸고 있는 구륜근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그 근육의 훈련을 통해서 입 주위 근육 강화 훈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비정상적으로 혀 내미는 습관이나 손가락을 빠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치아뿐만 아니라 골격 성장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에 주로 빠는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 보호 장치를 이제 쓰기도 합니다만 이제 실패하는 경우는 이제 교정 치료를 할 때 입 천장에 고리 같은 장치를 장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찔리게 만들어서 회피 반응을 일으키게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제적인 이 장치가 효과는 좋은데요. 네. 환자가 좀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은 하진 않는데 뭐 부모님들이 정 못하신 경우에 이제 요구를 하세요. 네. 그때는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고칠 수 있다면야 그렇죠. 네. 네. 잠깐 힘든 그 치료는 또 이겨내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을 교정하는 것만으로 이제 네.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교정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데요. 자, 먼저 치성 교방 개합의 경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그 연구치열기 시의 간단한 치성 개방 교합에는 이제 전체 치아에 고정식 장치를 장착한 후에 위아래 앞니를 이제 서로 끌어당겨서 개방 교합을 이제 해소하는 방법으로 치료하죠. 네. 근데 이제 뼈의 성장이 있는 그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양악 수술로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을 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이제 개방 교합은 미니스크루라고 하는 이제 교정용 고정원을 이용을 해서 네. 수직적으로 이제 과맹출된 상악 어금니를 상악 치적으로 안으로 이동시켜서 아래턱이 전방 회전되어 앞니가 이렇게 닫히게 하는 그 방법이 좀 많이 사용합니다. 네, 좀 네. 어렵죠. 네, 어려워요. 쉽게 설명드리면 앞서 한번 그 알사탕 비유 드렸지만 이 조그만 알사탕을 이제 물고 있다가 깨물잖아요. 네, 네. 깨물면 아래턱이 이제 닫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앞니 개방교합을 닫히게 되는데 이제 이때 이제 그 알사탕이 그 상악 알사탕이 없어진 만큼 상악골 안으로 이제 치아가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치료는 이제 교정 치료에서 좀 어려운 치료에 좀 이제 속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뼈 안으로 이제 치아를 밀어넣는 속도가 교정 치료 중에서 가장 이제 좀 늦기 때문이죠. 또 이제 미니스크라고 아까 교정용 고정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 장치는 또 술자 입장에서도 좀 주의 깊게 해야 되는 특수한 장치입니다. 네네. 근데 사실 그 교정 치료가 힘든 게 기간이 좀 상당히 그렇죠. 길어서일 수도 있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야 할까요? 교정 치료할 때 가장 힘든 게 실은 뭐 아프다거나 그런다기보다는 교정 치료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난이도에 따라서 한 1에서 3년 정도까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기간이 좀 많이 드는 경우가 이제 발치 교정을 하거나 이를 빼서 하는 교정.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골격성 개방 교합을 이제 수술이 아닌 양악 네. 수술이 아닌 교정용 미니스크루로 치료한 경우가 이제 대부분 이제 치료 기간이 길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언제 교정 치료를 하면 좋은지 그 시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아직 청소년일 때 빨리 받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 이제 성인이 돼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좋은지도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소아청소년기에 이제 보통 이제 골격성 개방교합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이때 이제 상악 구치부가 맹출이 안 되게끔 미리 치료하면 굳이 이제 성인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이제 좋은 앞으로의 그 턱성장 발달에 좋은 결과를 줍니다. 이제 물론 이제 습관성이 있는 개방교합은 조기에 개입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예.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재발 가능성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관성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렇다면 교정 치료를 받고 나서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개방 교합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그 모든 교정 치료가 끝난 환자에서의 이제 초기 부종교합의 양상에 따라서 재발 경향이 나타나죠. 하지만 이제 특히 이제 개방교합 치료한 후에는 한 1, 2mm 정도의 앞니가 다시 조금씩 열리는 이제 재발이 동반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개발 경향을 좀 보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또 유지 장치를 또 잘 장착해야 되고요. 네. 대부분 이제 재발이 되는 경우에는 교정이 끝난 후에 유지 장치 장착을 좀 소홀히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후에 관리도 철저하게 또 하셔야 재발을 막을 수가 네, 있겠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법이 될 수도 있겠고 개방 교합이 없는 분들에게는 예방법이 될 수도 있겠는데 자, 후천적으로 개방 교합을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그 후천적인 원인으로 이제 개방교합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습관성인 원인 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습관을 가능한 조기에 이제 없애주는 게 좋고, 고호흡 환자인 경우에는 이비인후과도 같이 다니면서 이 코막힘과 비염 등에 대한 치료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방교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치과 교정 전문의 임재중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